안녕하세요. 인사이트 캐스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혹시 시청만 하시고 아직 구독 안 누르셨다면 네,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오늘은 정말 숨가쁘게 돌아가는 중동 상황, 특히 2025년 6월 바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과 그 파장에 대해 여러분과 함께 깊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 자료들을 좀 보니까요. 이 사건이 왜 시작됐는지, 또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게 앞으로 우리 경제나 국제 정세에 어떤 영향을 줄지 좀 샅샅이 파헤쳐볼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특히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그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 이게 왜 중요한지, 그리고 어쩌면 이 위기 뒤에 숨겨진 미국의 더 큰 그림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 복잡하게 얽힌 상황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이번 사태는 정말 그 단순한 군사 충돌, 이걸 넘어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전 세계 에너지 안보 문제부터 시작해서 국제 금융 질서, 또 강대국들의 패권 경쟁까지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는 거죠. 이 위기가 왜 하필 지금 터졌고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관련 자료들을 보면서 다각도로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일단 사건의 시작부터 좀 짚어보죠. 이게 지난 6월 13일이었죠. 이스라엘이 이란 핵시설을 먼저 공격하면서 긴장이 확 높아졌어요. 자료들을 보니까 이스라엘은 최근에 그 헤즈볼라 지도자가 사망한 이후에 이란이 핵 개발 속도를 더 낼 거다, 이렇게 판단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스라엘은 일단 이란의 핵무기 완성을 막아야 한다 하는 명분을 내세워서 군사 행동에 나선 거죠. 그 이후에 이스탄불에서 미국하고 이란이 긴급하게 만나서 외교 협상을 벌였는데 결국 잘 안 됐어요. 결렬됐죠. 미국은 이란한테 영토 내에서 우라늄 농축하는 거 그거 완전히 중단하라고 요구했는데 이란은 최소 20% 농축은 우리 주권 사항이다. 절대 포기 못한다. 이렇게 맞선 거예요. 그 20% 농축, 이게 핵무기 만드는데 상당히 중요한 단계라고 하던데요. 그렇죠. 사실상 핵무기 문턱까지 가는 그 수준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합의를 못 보니까 결국 미국이 직접 군사적으로 개입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자정의 망치 작전, 오퍼레이션 미드나잇 해머가 시작된 거군요. 이란의 핵심 핵시설 3곳, 포르도, 나탄즈, 이스파한, 여기가 목표였고요. 특히 그 포르도 시설은 지하 100m 깊이에 숨겨져 있었다면서요. 여기를 공격하려고 B-2 스텔스 폭격기에다가 무려 14톤짜리 GBU-57 슈퍼 벙커버스터 폭탄을 12벌이나 투하했다는 내용을 보니까 이거 정말 미국의 의지가 보통이 아니구나 싶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 슈퍼 벙커버스터라는 게 지하 깊숙이 있는 아주 단단한 시설물을 파괴하기 위해 특별히 만든 거대한 정밀 유도 폭탄이에요. 엄청난 거죠. 근데 공습 이후에 좀 흥미로운 지점이 미국하고 이란 간의 정보전이 아주 치열하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로 완전히 파괴했다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 정작 미 국방부나 이스라엘 쪽에서는 이란 핵 프로그램을 몇 년 정도 후퇴시켰다. 이 정도로 조금 신중하게 평가를 내놓고 있어요. 온도차가 있네요. 네, 이란은 당연히 공격받은 건 인정하는데 자기들 핵심 지하시설은 괜찮다, 건재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양측 주장이 완전히 엇갈리네요. 그럼 국제사회에서 공식적으로 확인된 내용은 없나요? 그래서 국제 원자력 기구 IAEA 역할이 중요했는데요. IAEA가 3곳 핵시설 모두 공격받은 건 맞다고 확인을 했어요. 특히 포르도 상공에서는 그 벙커버스터 때문에 생긴 걸로 보이는 충격 구덩이 6개를 발견했다고 보고했고요. 근데 동시에 방사능 유출은 없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최악의 상황, 그러니까 핵물질이 대량으로 유출되는 건 피하면서 시설 자체에는 정밀하게 타격을 가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대목이죠. 그렇군요. 공습 자체도 정말 큰일이지만 이제 진짜 중요한 건 이란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 이거겠네요. 보복을 하자니 미국의 그 압도적인 군사력이 너무 부담스러울 테고, 그렇다고 가만히 있자니 이건 국가적인 자존심 문제도 있고 정말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것 같아요. 정확합니다. 이란 지도부는 지금 엄청난 딜레마에 빠졌을 거예요. 그래서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파급력이 큰 대응 카드로 계속 거론되는 게 바로 그 호르무즈 해협 봉쇄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여기가 왜 그렇게 중요하죠? 여기가 정말 중요한 해상 길목인데요. 전 세계 바다로 운송되는 원유의 약 20%, 그러니까 5분의 1이 여기를 지나가고요. 액화천연 가스 LNG는 무려 3분의 1이 이 해협을 통과하거든요. 만약에 이란이 여기를 막아버린다, 그럼 전 세계 경제에 미치는 충격은 정말 상상 이상일 겁니다.
그런데 이란 의회에서는 이미 해협 봉쇄 관련 법안까지 통과시켰다는 소식도 있더라고요. 이게 그냥 말로만 하는 위협은 아닌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단순 위협 차원을 넘어서 이제 국가 비상계획으로까지 격상시킨 상태로 보여요. 설령 전면적으로 다 막는 게 아니더라도 특정 국가, 예를 들어 미국 동맹국 선박만 골라서 통행을 막는 선별적 봉쇄만 하더라도 전 세계 물류망에 큰 혼란이 올 수밖에 없고요. 유조선 보험료 같은 게 엄청나게 치솟으면서 사실상 봉쇄랑 피스톤 역할을 낼 수 있습니다. 잔류들에서도 이런 시나리오를 꽤 심각하게 다루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국제 유가는 배럴당 100달러는 그냥 넘고 150달러, 심지어 200달러까지 갈 수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던데요. 그럼 세계 경제는 스태그플레이션, 그러니까 경기는 침체되는데 물가만 오르는 그 최악의 상황에 빠질 수 있다는 공포가 커지는 거고요. 특히 우리나라나 중국, 일본처럼 중동 에너지에 많이 의존하는 아시아 국가들은 타격이 정말 클 수밖에 없겠네요. 바로 그 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생각해 볼 부분이 있어요. 이번 위기가 단순히 이란 핵 개발을 막는다는 차원을 넘어서 혹시 트럼프 행정부의 훨씬 더 큰 어떤 전략, 이른바 거대 전략하고 연결된 건 아니냐, 이런 분석이 상당히 힘을 얻고 있다는 겁니다. 보내주신 자료 중 몇몇 분석 보고서들이 이 점을 특히 강조하고 있더라고요. 미국의 더 큰 전략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하는 걸까요? 좀 더 설명해 주시죠. 네,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에너지 시장 재편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위기를 이용해서 이란이나 카타르 같은 경쟁국의 에너지 수출기를 좀 막고 국제 유가를 끌어올리면 상대적으로 미국산 셰일 오일이나 가스의 가격 경쟁력이 좋아지잖아요. 그러면서 시장 지배력을 더 키울 수 있다는 계산이죠. 아, 그런 계산이 깔려 있을 수 있군요. 둘째는 달러 패권 강화입니다. 중동 불안이 커지면 안전자산인 달러 가치가 보통 오르거든요. 그리고 국제 원유 거래에서 달러의 위상이 더 강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셋째는 중국 견제입니다. 중국은 아시다시피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호르무즈 위기가 터지면 중국 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걸 종합해보면 미국이 어쩌면 의도적으로 위기를 어느 정도 관리하면서 자국의 경제적, 전략적 이익을 극대화하고 동시에 경쟁국들은 좀 약화시키려는 그런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는 거죠. 와, 정말 복잡한 국제정치의 역학이네요. 단순히 군사충돌로만 볼 사안이 절대 아니군요. 이런 미국의 움직임에 대해서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요? 국제사회 반응은 예상대로 각자 이해관계에 따라서 크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중국하고 러시아는 당연히 미국의 일방적인 군사행동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자기들이 중재자 역할을 하겠다고 나서고 있죠. 근데 속내는 아무래도 미국의 영향력이 커지는 걸 견제하려는 의도가 강해 보이고요. 유럽연합, EU 같은 경우는 에너지 안보 문제 때문에 굉장히 우려를 표명하면서도 회원국들 사이의 입장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좀 분열된 모습도 보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에너지 수입선을 좀 다양하게 바꾸고 자체적인 에너지 주권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빨라질 것 같아요. 중동 내부 국가들 반응도 궁금한데요. 특히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걸프 국가들은 좀 어떤가요? 이란 바로 옆이잖아요. 걸프아랍 국가들은 지금 굉장히 복잡한 입장일 겁니다. 한편으로는 이란의 군사적 위협이나 핵 개발을 걱정하니까 미국의 군사 행동을 내심 반기거나 적어도 묵인하는 분위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들이 이란의 직접적인 보복 공격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엄청 크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안보 우산 아래에 있으면서도 이란과의 외교 채널은 어떻게든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정말 살얼음판 위를 걷는 듯한 외교전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네, 오늘은 2025년 6월 현재 진행형인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과 그로 인해 촉발된 중동의 위기 상황을 정말 다각도로 분석해봤습니다. 이스라엘의 선제 타격부터 시작해서 미국의 자정의 망치 작전, 그리고 이란이 꺼내들 수 있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 카드, 또 그 이면에 숨겨진 미국의 거대 전략 가능성, 국제사회의 복잡한 반응까지 정말 한치 앞을 내다보기가 어려운 안개 속 형국이네요. 맞습니다. 앞으로 이란이 과연 어느 수준까지 보복을 감행할지, 그리고 미국을 비롯한 강대국들이 이걸 또 어떻게 대응하고 어찌 보면 관리해 나갈지에 따라서 중동의 미래는 물론이고 전 세계 질서 자체가 크게 흔들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전면전으로 확 커질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좀 낮게 보는 시각이 우세하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쉽게 안정될 것 같지도 않아요.
뭐 예를 들어 이란이 예멘 후티 반군이나 레바논 헤즈볼라 같은 대리 세력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사이버 공격 같은 비대칭적인 수단으로 보복하고 미국 역시 뭐 비밀 공작 같은 걸로 맞서는 이런 식의 격화된 그림자 전쟁 양상이 오랫동안 이어질 가능성, 혹은 강대국들의 압력 속에서 그냥 불안정한 봉합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 이런 시나리오들이 더 현실적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복잡하고 또 위험해 보이는 상황이 단순히 저 멀리 중동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당장 우리의 육아, 물가, 경제, 그리고 안보에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우리 모두 꼭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저희가 쭉 살펴본 내용들을 바탕으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를 던져볼까 합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어쩌면 우리가 지금 놓치고 있을 수도 있는 또 다른 중요한 변수는 없을까요? 예를 들어서 여러 자료에서도 언급이 됐었는데 이란이 이번 공습 직전에 이미 확보했다고 알려진 그 약 400kg의 농축 우라늄, 이것은 앞으로 어떤 변수로 작용하게 될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겨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캐스트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